한국 축구에서는 이 손차박 대전이 고트 논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손차박 논쟁에 지소연 선수를 한번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상당히 신선하네요. 신선한 주제죠. 자, 그럼 일단 손차박에서 슈아! 안녕하세요, 슈림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호입니다. 네, 오늘 여축 매거진 6호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6호. 벌써 6호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월요일이 계속 돌아오잖아요. 저희 네. 촬영 날이. 네. 월요일이 자꾸 기다려져요. 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월요일이요? 네. 확실히 이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은 어떤 가장 그런 좀 안 좋은 날인데. 그쵸? 저도 여축 때문에 또 이렇게 기다리지 않나 싶네요. 사실 뭐 저희가 캐스터로 살면서 요일에 구애받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왠지 모르는 그 월요일이 싫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뭔지 알죠? 네. 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여축 매거진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네네네. 현중 캐스터의 이 월요일 출근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네, 책임져 주십시오. 네. 지난 회차 근데 여축 매거진이요. 역대 최고 조회수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300회를 뚫었어요. 제가 그거를 나온 지 한 이틀을 봤는데 200을 벌써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틀 만에. 맞아요. 사실 200 하루 만에 찍었습니다. 200 하루 만에 찍었어요? 24시간 만에 찍었습니다. 접니다. 이게 지금 정리 좀 하고 가시죠. 이게 말씀 잘하셨는데, 네. 이거 조회수가 갑자기 이렇게 완만하게 오르다가 팍 튄 구간이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요? 네, 저희는 볼 수 있으니까 스튜디오에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조혜영 선수가 정말 고맙게도 조혜영 선수가 인스타에다가 공유를 해주셔서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이 조혜영 선수의 효과가 대단했네요. 이거 뭐 슈림프 목도 아니고요. 저 아닙니다. 짜장이요 아니고요. 네. 조혜영입니다. 네. 하나 더 꼽자면 제 생각에는 이 썸네일에 나온 세 분. 장슬기, 강채림, 홍혜지. 너무 또 사진이 잘 나와가지고. 네. 또 저희 여자 축구 선수들이 저희를 살리셨네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오프닝 토크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네. 베스트 11 지난주에 뽑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뭐 베스트 11 콘텐츠가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 맞나 하고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문제가 많긴 했어요. 네. 이쪽에 문제가 많긴 했는데 네. 저희가 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선수들도 좀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인천의 요코, 네. 김정미 선수 이 선수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김정미 골키퍼는 오랜 기간 동안 WK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자리 잡은 지 네. 오래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잘 막는 것 같아요. 김정미 맞아요. 골키퍼는 최근 활약 국가대표의 활약에서도 봤을 때는 김정미 골키퍼는 여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코는 장창과 더불어서 WK리그 최고 미드필더로 꼽혔어요. 그 정도인가요? 네, 근데 네. 제가 베스트 11에 들지는 못하셨겠지만 뭐 많은 분들의 베스트 11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코 네. 선수가 만약에 들어가려면 장창이나 이수빈 제 거에서는 장창이나 이수빈 중에 한 자리를 빼야 되고 현주 씨 거에서는 전은하나 김윤지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쟁쟁하니까. 요코 선수는 인천 현대제철이 공격을 이어나갈 때 중원을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중원에 있는 선수들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침투를 가져가거나 지원을 가져갈 때 요코와 장창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요코 선수가 장창 선수와 더불어서 이 빠른 타이밍의 패스를 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줬더라고요. 너무 잘하죠. 네, 요코 상당히 잘합니다. WK리그에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하는 모습이에요. 요코 짱? 그리고 뭐 김성미 선수도 이야기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리가 애매해요. 왼쪽 풀백 나왔다가 미드필드 나왔다 해가지고 왼쪽 풀백이면 또 장슬기 선수가 워낙 또 잘했으니까 WK리그는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이 좀 많죠.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이어서 화천인데요. 최유정 선수, 이민화 선수, 맹다희, 정지연, 이정은 정말 많죠. 저희가 생각보다 화천 선수들을 포함을 많이 못 시켰는데 화천이 지금 보란듯이 선두 탈환했습니다. 정말 화천 선수들은 좀 죄송한데 왜 지금 1위잖아요. 근데 화천이 팀적으로 딱 봤을 때 어느 한 선수가 딱 특출나서 막 팀을 이끈다. 이수빈 선수 말고는 그런 느낌을 내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1위인데 강력한 화력 뽐내는 거 맞고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용히 잘하는 느낌이죠? 진짜요. 화천이? 네, 자기 할 일 조용히 잘하는 전교 1등 느낌.
정말 화천은 네. 안정적으로 좋은 팀이 되어가는 것 같고 최유정 선수는 공격 포인트 나올 때마다 기록해주긴 하지만 좀 부상이 있었던 아쉬움이 있고 네, 네. 이민호, 맹다이 센터백 조합 너무 좋지만 네. 저희가 뽑은 센터백들도 사실 네, 빼기가 네. 뭐 정지현 선수도 오른쪽 백 정말 1인분 항상 네. 다치지 않고 너무 잘해주는 선수고 네. 이정호 선수도 제가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는데 오른쪽이 원래 주 포지션은 아니다 보니까 이정호 선수가 미드필더로 넣긴 또 다른 선수들이 너무 강하고 해서 네. 화천은 아쉽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수원의 나이 선수가 안 뽑혔어요. 제가 수원 선수들을 다 뽑아버리니까 별로 언급할 선수가 나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뭐 베스트 아, 거의 네. 다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최현준 네. 캐스터가 뭐 앞서서 말씀드린 화천의 최유정, 이민아, 맹다이, 정지현, 이정현 선수뿐만이 아니라 나희 선수 또한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요. 네. 나희 선수 뭐 주 포지션 하면은 오른쪽 윙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오른쪽 윙에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 뭐 강채림 선수도 뭐 오른쪽 윙에 뽑을 수도 있겠고요. 뭐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 선수가 뽑히진 않았는데 나이 선수 역시도 공격 포인트로 따졌을 때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저희가 언급할 선수들 중에 가장 취향에 따라 갈리는 게 나이픽인 것 네, 같아요. 네. 추전방 톱에 놔도 되고 오른쪽에 말씀하신 대로 놔도 되고 해서 저희가 뽑은 공격수들 중에 한 자리 빼고 나이 넣어도 아무런 그런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시림프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나이 선수 특히나. 진짜. 네, 나이 너무 잘하고 있고요. 네. 지난 라운드도 골도 넣었고요. 네, 그렇죠. 이어서 경주인데요. 경준 3명, 광로영, 그 다음에 광민정, 이세진 이렇게 3명의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경주가 사실 이렇게 베스트 11을 뽑았을 때는 최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뽑힐 거예요. 맞아요. 네네. 프로카와 선수나 뭐 장슬기 선수나 여민지 선수나 이렇게 뽑힐 텐데 사실 경주의 강점은 공격이기도 하지만 수비수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많다는 게 또 강점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뭐 이세진 선수. 네. 뭐 작년에는 약간 그 부상이 조금은 있었는데 올해 돌아와서 작년에 이제 선수권에 돌아왔고 그리고 올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정말 수비 진영에서 김진희 선수와 더불어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경주 한수는 제가 지금 거의 15라운드 하는 동안 절반 이상은 제가 중계한 것 같은 느낌. 네, 경주 맨이잖아요. 경주 맨입니다. 거의 경주의 목소리가 되고 있는데 네. 이세진 선수는 참 처음에는 많이 못 나왔어요. 근데 네. 그러다가 오히려 뭐 정영화 선수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고 손다슬이 네.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세진 선수에게 좀 자리가 나와서 계속 뛰고 있는데 네. 들어와서 오히려 지금 베테랑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면서 네. 정말 경주 수비 안정화에 큰 몫을 해내고 있는 이세진 선수고요. 저희 지난 이 후토크 썸네일에 김혜리하고 이세진 선수를 딱 놨거든요. 그 두 명의 네, 언니들이 후방 지역에서 보여주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공격수들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그렇죠. 이세진 선수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발이 엄청 빨라요. 수비수인데 발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산드로 마르티네스. 네, 발이 좀 빠르고 네. 주발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거든요. 그쵸. 양발을 워낙 잘 쓰시다 보니까 네. 오른발인 것 같아요. 네, 오른발이신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왼발은 아니시지만 굉장히 발이 빠르고 커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주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세진 선수가 8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빠르세요? 네, 대단한 관리 능력이죠. 네. 이런 베테랑들 더블 캐릭이 너무 많아서 네. 베테랑 보는 재미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로영 선수는 사실 공격 포인트가 많진 않고 광민정 선수는 여러 포지션 좀 옮겨가면서 어딜 가나 제목해주고 있는데 네. 또 아무래도 포지션 옮겨 다니다 보니까 네. 베스트 11에 그렇죠. 딱 한 자리 넣기가 좀 애매했죠. 고정 위치는 좀 어렵죠. 네. 다음은 세종인데요. 세종도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세종. 네. 어떤 선수들이 있죠? 네. 좋은 선수들 많은데 특히나 세종이 좋은 선수들 2명 꼽자면 지선미 선수와 그리고 신담용 선수. 네. 세종은 올해 들어서 정말 이 팀 밸런스적으로 잘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나 뭐 공격 진영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네, 조미진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 활약해주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세종이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데 있어서는 후방에 있는 지선미 선수와 신담용 선수의 활약이 또 돋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지난 시즌에 세종이 중원에서 뭔가 이어나가기에는 약간 그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조금 모자랐던 장면들이 약간 부족했죠. 마가이아 너무 잘했는데. 네, 마가이아가 정말 잘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지선미 선수가 들어와서 센터백으로도 뛰고 수비형 왼편으로 뛰면서 정말 이
후방에서의 수비는 다 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밸런스 잡힌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신다명 선수는 수비수인데 득점을 많이 해요. 그리고 톱으로도 뛸 수 있어요. 네, 톱으로도 뛸 수 있고 보통 표현을 클러치 능력이라고 표현을 아, 네네네. 수비수가 클러치 능력이 있다라는 건 팀의 정말 큰 강점이거든요. 클러치담. 아, 네. 네, 클러치담. 네, 클러치 신. 네, 클러치 신. 네. 신다명 선수의 클러치 네. 능력 인정하고요. 네. 여기에 후방 지역의 안정감을 이야기하셨으니까 한 선수만 더 이야기하면 김도현 선수가 인천에서 넘어와서 김도현 선수 제가 1라운드 보고 반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베테랑이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비수예요. 아, 진짜요? 그 유형이. 롱패스가 거의 사비 알론소가 따로 없어요. 그렇군요. 진짜 롱패스의 질이 이 선수 한번 3선에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도현 선수가 이제 신다명 선수는 약간 좌측 스토퍼에 위치하거든요. 그 3백이에요. 네네. 세종이 3백인데 좌측 스토퍼에는 신다명 선수인데 그 중앙에 이제 김도현 선수가 위치하는데 그 롱패스가 너무 진짜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 최현준 캐스터가 칭찬하는 선수들이 거의 이제 80년대생 베테랑 선수들 제가 상당히 선호하시는데요. 제가 사실 김도현 선수 88년생, 이세진 선수 87년생.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도 뭐 세르기오 라모스 86년생이었거든요. 취향이 일관되네요. 네, 제가 80년대생을 좀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김도현 선수 대단하고요. 지선미 선수, 신다면 선수. 세종 보니까 전반보다는 오히려 후방에 좀 뛰어난 선수들이 저희가 언급해드릴 선수들이 많네요. 아무래도 앞선에서는 뽑히려면 공격 포인트가 사실은 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 많이 뽑고 있긴 하지만 네, 맞아요. 근데 막 한 선수가 이끈다 이런 느낌을 주는 팀은 아니어서 네, 그렇죠. 네, 뭐 조미진 잘하고 강지우 잘하고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어서 서울인데요. 저는 우리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계속 안겨주고 있는 김민지 선수랑 이 서현숙 선수 이 두 명 정도를 좀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서현숙 선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측면에서의 노련한 1대1 방어 진짜 이거는 풀백은 기본적으로 윙어랑 터치라인에 있을 때 막아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원어원이 돼야죠. 원어원 붙었을 때 막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서현숙 선수는 리그 최고의 윙어 손아연 선수가 와도 뚫리지 않는 1대1 방어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고 작년 시즌부터 워낙 윙어랑 1대1 장면을 제가 많이 봤어서 서현숙 선수는 좀 넣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 자리는 기베리의 자리 득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고 김민지 선수도 뭐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좀 아직은 약간 좀 여물어야 되는 모습들이 조금은 있죠. 네, 맞아요. 약간씩 신인이기 때문에 신인이기 때문에 뭐 광로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인이지만 정말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김민지 선수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그리고 서현숙 선수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리자면 태클의 가동 범위가 상당히 넓으시더라고요. 네네네. 발이 빠른 것도 빠른 건데 정말 이 1대1 대인 마크에 있어서는 확실히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현숙 선수를 따라잡을 선수는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좋습니다. 문경은 권한을 노진영 김민진 선수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권한을 선수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WK 리그에서는 권한을 상사. 네. 문경이 중원에서 어떻게든 전방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는 권한을 선수의 역할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있을 때 없을 때가 너무 차이가 있을 때 없을 때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선수고 김민진 선수. 서현숙 선수와 좀 비슷한 수비를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몸을 살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김민진 선수는 프리킥에서의 킥력도 좋아요. 사실. 오른발 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김민진 선수가. 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확실히. 저는 킥력은 주목해서 못 봤는데 김민진 선수 한번 프리킥 때 한번 지켜보겠고요. 마지막 창녕인데요. 이 팀도 좀 많은 팬분들이 아쉬워할 만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못 들어서 아쉬워할 만한. 그렇죠. 백현이 골키퍼는 최현준 캐스터가 또 뽑아줬는데 구채현 그리고 이은영이 두 명의 선수. 창녕이 이제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구채현 선수가 그래도 창녕의 수비진에서 정말 해주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죠. 중앙 센터백과 좌측 스토퍼에 나와서 전술적인 가치를 많이 보여줬어요. 활용 가치를. 그래서 구채현 선수도 뭐 충분히 들만하고 이은영 선수는 신인이지만 이 창녕 공격진에서 해주는 역할들이 많죠. 맞아요. 다양하죠. 정말 다양하죠. 우승으로 나왔다가 최전방 톱으로 나왔다가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또 밝은 표정으로 띄워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응원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인영 선수도 어떤 자리에 넣을지가 좀 애매해서 못 넣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치현 그렇죠.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자, 이어서 본격적인 진짜 첫 번째 토픽 주간 떡캐 15라운드 예측을 채점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짜증나네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수원 세종 경기 3대 0의 스코어로 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저는 1대2 세종승을 예측했는데 과감하게 예측했는데 네. 틀렸고요. 네. 맞추셨네요. 네. 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하라고 했는데, 네. 저는, 뭐, 이건 근데, 당연한 결과라기보다는 뭐, 충분히 세종승 하실만 했어요. 세종승 하실만 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위로하지 않으셔도 뭐, 그렇게 큰 위로는 아니었고요. 예. 그냥, 그렇다. 네, 충분히 하실만 했다. 네. 네, 라고 생각했고, 네, 경기 좀 어땠나요? 이 경기가 사실은, 수원과 세종인 게 상당히 순위적으로 좀 중요했죠. 중요했죠. 세종이 만약에 이겼을 경우에는 4위로 올라갈 수 있었고, 수원은 이제 뭐 4위 자리를 지키거나 혹은 경주와 인천 경기를 봐야 됐겠지만, 3위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던 경기였는데, 수원이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네. 얼마나 쉽지 않았습니까? 국가대표 경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뭐 인천에게 패했고 경주에게 패하면서 팀 분위기적으로도 좀 안 좋을 수 있고, 의외로 스쿼드가 얇잖아요. 의외로 스쿼드가 네. 많이 얇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 했는데, 그래도 이 나희는 이제 선발은 아니었지만 문강전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고 거기에 김윤지 선수가 나오면서 제가 한번 전에 여축 매거진 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김윤지 선수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네네. 최전방에. 네. 라고 했는데 김윤지 선수가 역시나 제로톱처럼 제로톱처럼 네. 많이 내려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알던 수원의 모습들을 여지없이 본인들의 홈에서 보여줬고, 세종은 승리했다면 4위까지는 노려볼 수 있었는데 네네. 조금 아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세종은 상위권으로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탄력을 받는 시점이었는데 사실 또 분위기도 좋았잖아요. 너무 좋은 분위기. 계속 화천한테도 이기고 네. 막 쭉 화천과의 경기에서 이긴 이후로 쭉 분위기가 좋았는데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뭐 다행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민 선수가 복귀했다는 거. 네네. 네. 반가운 얼굴이 있네요. 네. 사실 세종이 전반전에 수원에게 정말 많이 밀리면서 정말 많은 실점을 했어요. 그런데 62분에 정서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정서민 선수가 왼쪽 윙포워드에 나왔는데 뭐 정서민 선수가 본인 팀 동료 공격진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다양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김성훈 선수가 골대도 맞추고 오프사이드로 골도 취소되고 정말 많은 공격적인 에피소드들이 모습들, 있었어요.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나이에게 추가 실점을 하면서 3대0의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정서민 복귀는 긍정적이다.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이 앞선에서 만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인상적인 장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뭐 옵사이드로 취소된 골 장면도 있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그 골대 맞는 장면에서는 조매진이 백힐 내주고 가만 때린 슈팅. 이거 정말 그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거의 뱅거볼이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죠. 꼭 한번 가서 이 수원 세종 경기 하이라이트 한번 찾아보시면 세종의 네.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화천 문경 경기 2대0으로 화천이 이겼는데요. 이것도 이건 뭐 저희가 둘 다 화천승으로 갔네요. 네. 이상한 짓 안 하고. 네. 뭐 예측은 뭐 그렇게 이상한 짓은 아니죠. 가끔 이상한 게 껴있더라고요. 자기 필이 그렇다는데 뭐 네. 어쩌겠습니까? 한 3일 지나고 다시 돌아보면 네. 그때 왜 그랬을까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는 둘 다 정답은 맞췄습니다. 네, 저도 맞췄죠. 어떤 일이 있었죠, 이 경기는? 이 경기 화천 홈이었는데 전반전에는 화천의 좀 일방적인 경기였다라고 해도 무방한 네네네. 경기였어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문경을 몰아붙였던 화천이었는데 결국에는 코너킥에서 이 최정민 선수의 헤더 득점이 터지면서 스코어 1대0이 됐고요. 네.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나섰던 화천인데 문경 상무도 전반전 막바지에는 그래도 공격을 만들어냈어요. 김민수를 앞세우는 역습. 네, 이런 거. 김민수를 네. 앞세운 역습을 통해서 화천의 골문을 좀 위협했고 특히나 후반전에는 문경 상무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나섰거든요. 네. 김민진 제가 아까 김민진 선수 프리킥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네. 김민진 선수가 프리킥에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계속해서 화천을 좀 몰아붙였던 문경인데 이 공격 진영에서의 결정력이 왜 이렇게 결정력이 골이 안 터질까요? 정말 화천 문경이 그러게요. 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양서영 선수가 아마 한 골에선 탈출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만 해도 문경은 한 골 넣은 선수들밖에 없었잖아요. 최다 득점자가 한 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팀이었는데 아무래도 결정력이 문경의 가장 큰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진영 선수도 조금 더 터져줘야 되고 맞아요. 김민수 선수도 뭐 조금 더 터줘야 되는데 어쨌든 화천이 결국에는 또 추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0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다음은 경주 인천 경기인데요. 0대0 무승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네. 2대1 인천승을 예측해서 틀렸고요. 아유, 축자랄께서는 1대1 무승부를 무승부 맞추기 쉽지 않은데 네. 좋습니다. 그냥 우승주가 아, 짜증나. 저는 제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제 느낌대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나선 결과 무승부밖에 답이 없는데 해서 저는 무승부에는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할 말은 있는 게, 네. 저 이거 처음에 예측할 때 인천 홈인 줄 알고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이 이긴다 이렇게 했는데, 홈구장이 바뀌었어요, 경주 홈으로. 이 정도면 좀 참작 가능하지 않나요? 저 나름 논리적으로 접근한 건데. 네. 할 말은 많으시네요. 네, 이거 제가 중계를 했는데요. 예. 여기는 일단 저희가 둘 다 김석 해설위원이랑 같이 중계했는데 둘 다 예.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인천도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었고 부상자들 조금씩 공격진에서 복귀하는 흐름이었고 경주도 지금 막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한참 주가를 달릴 때죠. 그렇죠. 계속 지금 네. 무패로 달리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딱 이 WK의 어떻게 보면 클래식 매치 경인 더비가 딱 만났다. 네. 얼마나 승부가 펼쳐지겠다 했는데 전반전부터 확실히 두 팀 다 생각하는 게 명확하더라고요. 오늘은 실점하지 않는 게 1번이다. 네, 그런 플레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라인 크게 높이지 않고 전방 압박 무리해서 시도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막 중원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부딪히고 막 신경전 나오고 하는 장면 많았거든요. 네. 정작 상대 뒷공간으로 막 이렇게 파고들면서 득점까지 노리는 장면은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던. 네, 소문난 잔치에 사실은 신경전만 또 이렇게 찌릿찌릿 많이 오갔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이 경주와 인천이 비겼기 때문에 화천이 이제 맞아요. 1위를 차지하게 됐죠. 득실차로. 그쵸.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잘해요. 화천은. 맞아요. 조용히 자기 할 일들 묵묵히 하고 결국에는 1위까지 올라섰고 맞습니다. 뭐 다음 라운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인천현대제철은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천현대제철 이 경기로 보니까 리그 내에서 8팀 중에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한 팀이 됐어요. 아, 그렇네요. 네, 7무죠. 7무인가요? 네, 7무로 물론 6무 팀들이 몇 팀 있어요? 네, 몇 팀은 네. 있는데 그래도 7무로 가장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어요. 인천현대제철이 패배는 없는데 그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선제 실점을 했고 어떻게든 클러치 능력으로 역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도 경주 원정에서 저는 인천이 무승부를 기록한 건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승점 차도 뭐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동률이고요. 오히려 득점을 더 많이 하면 되는 거고 경주는 조금 아쉽죠. 경주 아쉽죠. 수원에서 3대0, 수원에게 3대0으로 홈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러니까 아직 3, 4위랑 1, 2위 간의 승점차가 좀 나요. 그래서 네. 경주가 막 치고 올라와야 네. 이제 진짜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상황인데. 탈 때 타야 그쵸. 되는데 경주는 아직 인천 상대로 이번 시즌에 승리가 없습니다. 화천 그렇죠. 상대로 또 아마 그렇죠. 승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아마 경주의 네. 지금의 고민이지 않을까. 네. 다음은 서울 창녕 경기인데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좀 마음이 편합니다. 둘 다 틀렸거든요. 네. 서울시청이 2대0의 홈 승리를 가져가면서 해주세요. 서울시청이 2대0의 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홈에서의 승리를 가져간 서울시청입니다. 네. 서울시청은 일단 첫 번째 홈 승리는 축하드리고요. 네. 사실 제가 홈 승리가 없기 때문에 창녕승을 좀 했는데 저도요. 네. 무승부를 간 이유가 홈에서의 승리를 거뒀더라고요. 확실히 지난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선취 득점을 터뜨린 게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사실 그날도 경기장 분위기가 좀 웅성웅성했거든요. 한 70분, 80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현장 가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장래 아나운서님이랑 막 그 구단 관계자분들, 서울시 체육회 관계자분들 이야기하는 게 들리는데 막 이번 시즌 홈에서 승리가 없대요. 이러면서 계속 막 진짜요? 오늘 한번 이기나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져서 좀 아쉽겠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좀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쭈뼛쭈뼛 이렇게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다음 라운드에서 홈 승리를 거둔 서울시청이었고요. 확실히 오늘 이 경기에서의 포인트는
장유빈 선수의 자신감이 완전히 올라왔다. 모르겠어요. 장유빈 선수가 원래 이런 능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너무 저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알죠. 국가대표도 들락날락했었고 네. 서울시청에서 골도 워낙 많이 넣어줬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좀 확실하게 막 침투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시즌들만큼 막 기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득점 기록하는 장면,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이 크로스에 반응해서 빠르게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 네. 이런 거 보면은 장유빈 선수가 자신감과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유빈도 빠르고 또 한채린도 빠르고, 네, 그렇죠. 가끔씩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박희영 선수도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청의 역습, 네. 상대 뒷공간이 열렸을 때의 역습, 상대 수비라인 정돈되지 않았을 때 빠른 타이밍에 마무리하는 이 크로스,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또 많은 강팀들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의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빠른 선수들이 최전방에 네. 있어야 되고 거의 무한 침투를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진짜 빨라요, 네. 스프린트가.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중앙에서든 거의 무한 침투를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창녕이 막아내기에는 좀 어려웠던 경기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기 워낙 또 친정팀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이 많아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네. 강태경 선수는 이제 이 창녕이었는데 서울 네, 서울로 서울로. 나와 있고 네. 이수빈 선수는 창녕 수비 라인에 가 있고 이래서 좀 재밌었네요. 네. 창녕 이야기를 한 번만 좀 간단하게만 해보면은 또 전반과 후반의 라인업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포메이션이 완전히 달랐어요. 네. 전반에 백 5였던 것 같은데 네. 후반 되면서 백 4로 돌아간 것으로 보였고 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위치 이동도 정말 많았어요. 뭐 한 선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수빈 선수가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후반에 미드필더로 올라갔고 구재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다가 네, 네, 후반에는 센터백으로 들어갔고 네. 그래서 계속 선수들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로 바꾼다는 얘기는 아예 바꿀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경기 전에. 네. 근데 좀 이제는 좀 역할 고정이 필요하지 않나. 음. 네. 사실 잘 안 됐거든요. 그래도 네. 바꾼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창녕은 이제 리그가 중반을 넘어간 시점에서는 이제는 좀 확실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맞습니다.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승부 예측 그리고 라운드 리뷰까지 마쳤고요. 네. 홍산 야투 잠깐 나오고 있는데 최현준 캐스터가 12개 던져서 8개를 꽂아놓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죠? 이 정도면 저희가 12개 시도해서 8개를 꽂아 넣었습니다. 거의 뭐 루카 돈치치예요 지금. 좀 이상한 자세로도 막 넣었죠. 네. 맞아요. 진짜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네. 저는 뭐 와이드 오픈도 다 놓쳐가지고 아. 거의 뭐 벽돌신입니다 지금. 16개 중에 6개. 네. 조원석보다 성공률이 떨어져 있고요. 12개 중에 5개 맞춘 조원석, 그리고 여전히 자유투 성공률 가장 낮은 류지영 캐스터 4분의 1. 억울하면 출연해라. 나와라. 나와라. 근데 선배. 언제든 불러달라고 하시긴 했는데 네. 선배한테 나와달라고 하기가 근데 뭐 무리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쵸. 네. 나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네. 아무튼 이 왼손은 좀 거드세요. 네. 네. 할 때는 좀 왼손을 좀 거두고 이렇게 가볍게 던져야 되거든요. 네. 시끄럽네요. 예. 이번 라운드 예측 한번 네.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요. 16라운드 프리뷰 및 예측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자랄이 옆에 계시니까요. 저 든든하고요. 알아서 축자랄께서 말씀 많이 해주실 겁니다. 자, 먼저 세종과 경주 경기 2라운드 연속으로 투입되는 이민규 캐스터입니다. 이민규 캐스터. 네. 참 요즘 일 많이 하시네요, 이민규 캐스터. 중후한 톤의 이민규 캐스터. 그렇죠. 낮은 톤이 상당히 매력적인 이민규 캐스터인데, 네. 최근 사무실에 출근하면은 자주 보이더라고요. 항상 있죠? 항상 보이시더라고요. 네. 지방령이 되셨어요. 거의 뭐 중계 기계가 되고 네. 있습니다. 돈 많이 버시겠는데요, 이민규 캐스터.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한 줄 평으로 바로 가시죠. 세종은 어떤 평을 할 수 있을까요? 세종. 지칠 대로 지친 세종. 정설빈이 과연 활력소가 되어줄까? 뭐 거의 두 줄에 가까운 한 줄 평. 좋습니다. 정설빈 돌아왔고요. 자, 경주. 네. 자, 경주. 흐름을 타야 되는 경주. 세종에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1.5줄 평 잘 들어봤고요. 왜 그렇게 자꾸 날이 서 있으세요? 아니에요. 날이 안 서 있고요. 예. 자격지심인가 봐요. 예. 축가를 모시셔서. 예.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축자란의 승부 예측 보여주시죠. 저는
1대2 경주승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앞서서는 언급을 못 드렸는데, 수원과 세종 경기를 봤을 때 세종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원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채리 선수에게 뒷공간을 내줬고요. 이렇게 수원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뒷공간을 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원에서의 압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네.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주를 상대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정설빈 선수가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네. 폼도 괜찮아 보이고요. 어허. 정설빈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득점 부분에서는 큰 무리는 없지만 문제는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주승은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마음이 놓였어요. 축자랄께서 저랑 같은 예측을 해가지고 제가 미리 적어놨는데 1대3으로 경주가 이긴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골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웬만하면 경주 믿고요. 제가 네. 15라운드 중에 7라운드, 7개 라운드를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경주 믿고요. 그리고 약간 난타전 양상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양상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는 경주 쪽에 좀 더 많다. 그리고 세종 수비가 달리기가 빠른 선수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경주에는 측면 윙어들, 펠레, 현슬기, 광로영 팔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속도로는 네, 좀 애를 먹지 않을까 세종이. 근데 경주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셨는데 인천 경주를 틀리셨어요? 홍구장을 바꾸시면 홍구장을 그렇게 갑자기 바꾸시면 어떡해요? 경기 3일 전에 홍구장을 바꾸면 어떡하냐고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 별로 하는 말이 없는데 딜이 잘 들어오네요. 아니요, 그냥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틀리셨나? 좋습니다. 네, 축자랄님이시니까 예. 화천 수원 경기도 한번 잘 고견 청해듣도록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화천 수원 경기는 류채원 캐스터가 중계를 하고요. 네. 화천의 한 줄평 한번 가시죠. 화천 패배를 잊은 화천 공수 양면으로 최고조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 패배를 잊었군요, 화천이. 잊었죠. 물어봤나요? 물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티를 내시던데요? 잊은 티를? 잊어버렸다? 네, 4월 첫 경기가 이제 인천 첫 경기였죠. 4월의 첫 경기가 인천과의 홈 경기였어요. 화천이요? 네. 2대4로 패했던. 네. 인천에게 2대4로 패했는데 그때 패한 이후에는 패배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 4월, 5월, 6월에 패배가 없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이거 틀리면 축자랄 타이틀 내려놓는 겁니다. 네. 자,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종한테 졌습니다. 맞아, 세종한테 졌다. 노안의 결승골 그거 기억하잖아요. 노안의 데뷔골. 데뷔골이었구나. 네네. 제가 잊어버렸던 것처럼 화천도 잊어버릴 거예요. 네. 그만큼 잊었어요. 좋습니다. 잊었습니다. 네네. 잊었다고요. 좋아요. 이 패배를 지금 화천이고요. 네, 패배를 수원 한 줄평 가시죠. 자, 수원 한 줄평입니다. 사실 두 줄인데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수원. 그러나 그 반전된 분위기를 이어나가기엔 상대가 좋지 못하다. 분위기 반등을 했는데 상대가 너무 강하다. 네, 좀 좋진 못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예측이 더 궁금해지는데 승부 예측은 3대2 화천승 보겠습니다. 3대2 화천승 좋습니다. 이유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화천이나 수원이나 화력과 화력의 맞대결이라면 네. 그렇게 된다면 경기 내에서 얼마만큼 이제 유기적인 전술 변화가 전략 변화가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네. 화력과 화력이라면 네. 최근 경기들을 봤을 땐 화천의 전술적인 유연함이 더욱더 돋보였어요. 수원이 그렇지 못하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좀 전술적인 변화가 좀 많이 경기 중에서 많이 돋보였기 때문에 화천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지만 그런데 이제 문나 강전 김윤지요. 네. 이 선수들을 버티고 있는 수원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 문나강으로 시작했는데 문나 강전 김 이제 나중에는 또 누가 이유식 이런 선수까지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는 이제 11명 될 것 같아요. 김경일 골키퍼까지. 이거 태정태세 문단세. 근데 그만큼 수원은 모든 선수들이 공격에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네. 라인도 워낙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선수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원 역시도 득점 부분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대2 화천승입니다. 네, 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2대2 무승부로 축자랄의 의견을 한번 거슬러 보겠습니다. 네, 감이요. 네, 왜냐면 두 팀 다 라인 내리는 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팀 다 이게 내리는 팀이 아니고 빌드업도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근데 또 전방 압박도 잘하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경기가 나오면서 양팀 우당탕탕 치고받는 흐름 속에서 점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수원이 좀 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채림 선수가
화천한테 득점을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10골이 되는 건데요. 그쵸, 이제 10골 한번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번 라운드도 강채림 선수 득점 장면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정말 이 스타트 끄는 타이밍이 예술이에요. 대단하던데요, 강신일 선수.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에 붙어 서 있던 것도 아니고, 한참 라인보다 뒤에 있다가, 스타트를 동료가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끊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발로 김패스가 나갑니다. 김민주 선수였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래요. 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원이. 근데 화천이 이거를 마땅히 견제해줄 만한 선수가 생각이 안 난다. 화천도 공격 쪽에 무게중심이 실려있는 팀이다 보니까 강채림의 득점이 나올 것 같고 네. 2대2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경 서울 경기 김지현 캐스터 저와 권예은 해설위원이 중계를 합니다. 제가 중계하는 경기니까 추가를 보시지만 한 줄 평해도 괜찮을까요? 아, 감히 하십시오. 네,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경 한 줄 평은요, 경계 근무 철저입니다. 최근에 문경이 지금 수비가 좀 무너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문경의 강점은 수비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골이 안 들어갈 때도 잘 지켜내면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 계속 뭐 연달아 실점을 하면서 멀티 실점 경기도 많았고요. 그렇죠. 특히나 수비 라인이 좀 정돈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격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트랜지션 과정에서 빠르게 어떻게 두 줄을 잘 형성하느냐, 그게 좀 문경의 포인트가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경기 근무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서울의 한 줄 평은 길었던 무승에서 벗어나다. 홈에서만 승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1, 2라운드 이후에 아예 승리가 없었던 서울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승부 예측 축자랄부터 갈까요? 저는 2대1 홈팀 문경승 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죠. 이 경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워요. 제일 어려웠는데 사실 모든 예측들이 어려워요. 그날 전략적으로 당일날에 각 팀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감독밖에 몰라요. 그 팀 선수들이랑. 맞아요. 저는 몰라요. 맞아요. 저는 그 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심지어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네. 3일 남겨놓고 하고 네, 있어요. 3회 남겨놓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전략적인 측면이나 선수들의 컨디션 등이 좀 가늠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다른 부분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뭐죠? 설마 날이 너무 더워요. 날이 제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문경 경기에 나온다는 이 일기예보 예측을. 네. 근데 비는 아니에요. 비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비도 비는 몰라요. 모르겠다. 네, 오케이. 저는 아마 기상청도 모르실 거예요. 알겠지만, 네. 네네. 날이 너무 더워요. 네. 지금 밖에 나가면 거의 30도거든요. 죽죠? 네, 쪄 죽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물론 이 서울시청이 문경 원정에서 3대0의 승리를 이번 시즌에 거뒀어요. 네.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거잖아요. 3대0의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밖에 30도를 웃도는 여름 날씨고, 이런 좀 기상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하기에는 문경의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런 기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네. 아무래도 또 비뿐만 아니라 더위도 네, 문경을 더위도 가가게 또- 할 것이다. 네, 왜냐면 그 문경은 축구 자체가 강한 압박을 계속 어떤 환경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팀이라 네네. 네, 이 대한민국 국군 여전사들이 또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 아무래도 서울시청보다는 본인들의 좀 퍼포먼스를 잘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대1 문경승입니다. 저는 서울승 봤습니다. 의견을 반대로 거스르겠습니다. 1대2로 서울이 이길 거고요. 충분히 예측할 만하죠. 네, 저는 서울시청이 1, 2라운드 승리 거둘 때 매치업 상대가 창녕 문경이었어요. 이번에 다시 창녕 문경을 그 순서 그대로 상대합니다. 이 흐름 타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장유빈이 일단 혈이 뚫린 게 정말 크다고 봐서 네, 이제부터의 서울시청은 진짜 다르다. 긴장하십시오, 나머지 팀들. 7개보다는 서울시청이 갑니다. 본인이 아마존에스가 갑니다. 네. 경주랑 서울을 좋아하시네요. 아니에요,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시끄럽습니다. 싫어하세요? 창녕과 예. 인천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캐스터가 중계하고요. 우리 또 경훈 씨가. 네, 점점 이제 후배 캐스터들의 떡해 중계가 많아지고 있죠. 네, 선배 캐스터들은 이제 또 이제 현장으로 많이 나가셔야 유배를 나가다 보니까. 유배를 가다 보니까 상주, 예. 또 합천. 이번에 저도 상주. 네. 아무튼 김경훈 캐스터 마시네요. 그러네요. 한 줄 평은요, 창녕. 이제는 역할 고정이 필요해라고 잡아봤고요. 인천. 제 몫을 다 해내는 로테이션 자원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부상자가 많은데 문하연 선수도 들어오고 강혜진 선수도 들어오면서 센터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거든요. 네. 문제없이 잘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네. 국대 다녀온 선수들의 빈자리도 너무 잘 채워주고 있어서 네. 인천은 이 로테이션 자원들의 활약이 아무래도 이번 시즌 순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승부 예측까지 한 번에 갈게요. 저는
짜장 이후부터 가시죠. 저는 1대2 인천 승리를 봤습니다. 1대2 인천승. 네. 우치다 선수나 이은영 선수나 득점을 하면서 창녕이 그래도 득점 부분에서는 잘 정돈이 되어 있다면, 전력적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인천 상대로 득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젠 창녕이 남은 시즌들을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보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축구를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어려운 팀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어려운 팀들이 있는데, 약간 좀 마음속으로, 이런 식으로 좀 팀 전략을 운영하거나 저런 식으로 좀 리그를 보내면 순위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좀 맞아요. 저렇게 좀 해보지, 이렇게 좀 해보지. 근데, 이제는, 창녕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창녕 한 줄 평 한번 해주세요. 창녕 한 줄 평. 창녕 한 줄 평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안테아 감독님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1.5줄 평으로 가시죠. 네. 좋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좀 많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창녕은 그래서 인천을 상대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노리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물론 시즌 중반이 지났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좀 차근차근 변화를 가져가는 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0대2 인천승을 봤고요. 크게 반전의 요소가 많이 없다는 판단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손아연 선수도 돌아왔고 이민아 선수죠. 네, 이민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네. 추효준랑 고유진 공백은 또 말씀드린 대로 로테이션 자원들이 잘 채워주고 있고 네. 그런 동기부여를 잘 해주는 게 김은숙 감독이다 보니까 어. 큰 문제 없이 인천이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생각합니다. 중반기에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서 각 팀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중반기에 좀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서. 초반에 다쳤다가 좀 돌아왔네요. 네. 이민아 선수가 돌아왔는데 좀 한마디를 좀 더 하자면 인천은 그래도 이 중반기 이전에 시즌을 너무 잘 보냈어요. 네. 진짜 잘 버텼어요. 정말 잘 아침도 버텼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잘 버텼어요. 정말 이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정말 잘 버텨서 결국에는 또 1, 2위를 계속해서 다투고 계신데 또 돌아온 이민아 선수가 포함된 인천의 스쿼드는 또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토픽. 이게 좀 부담되는 주제예요. 저희 깔짝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최현준 타임이어가지고 토론 주제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국 축구 이제 고트 논쟁입니다. 네. 모든 스포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요소가 바로 이 고트 논쟁인데 우리 한국 축구에서는 이 손차박 대전이 네. 고트 논쟁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세 선수가 거론이 항상 됐는데 우리 짜장새우 어떤 채널이에요? 여자 축구 채널이죠. 네. 그래서 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새롭게 가는 저희 짜장새우에서 네. 이 손차박 논쟁에 지소연 선수를 한번 포함시켜보겠습니다. 상당히 신선하네요. 신선한 주제죠. 자, 그럼 일단 손차박의 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손차박에서 차박손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코닉? 아이코닉. 아이콘을 되게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선구자. 아이코닉한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차가 가장 앞에 오는 게 맞다. 네, 선구자의 입장으로서는 확실히 대한민국 정말 7, 80년대에 나라 자체로도 어려웠고 스포츠는 고사하고 나라 자체로도 어려웠던 시기였고 네네. 그 과정에서도 이 축구 불모지에서 그것도 독일까지 가서 외국인으로서의 정말 할 수 있는 모습들은 다 보여줬던 차범근 선수. 너무 잘했죠. 네, 선구자로서 정말 정확한 선구자로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박지성 선수는 우리나라가 해외 축구가 이 정도로 대중화가 되는데 큰 목을 맞아요. 생각해요. 충분히 역할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차범근 선수와 박지성 선수를 이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시 나올까 말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생각으로. 그렇죠. 압도적인 이 득점 스탯. 압도적인 득점 스탯. 네. 진짜 저는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서 그렇게 활약하는 거를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 인식을 좀 바꿔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맞는 손흥민 것 선수여서 아무튼 저는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 이렇게 네. 선구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순서대로 갔네요. 시대 순서대로 갔네요. 시대 순서대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과 박이 저랑은 좀 바뀌었네요. 네네. 차범근이랑 손흥민 선수는 선수로서 팀 내에서 가지는 입지나 전 세계 축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크죠. 네. 굉장히 큰 두 선수고 그래서 이 두 선수 간에 비교할 때는 말씀하신 이 최현준 캐스터의 그 선구자성 여기에 차범근 선수가 좀 더 점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레전드님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진출을 늦게 했잖아요. 차범근 감독님께서. 사실 좀 늦은 편이셨죠. 대학도 네.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해외로 나갔기 네, 사실 좀 때문에 늦은 편이셨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서 그걸 이겨내고 해외에서 성공을 했다. 이 플러스를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손이었고요. 박지성 선수는 너무 대단한 선수고 말씀해주신 대로 박지성이 없었다면 손흥민이 없었을 거예요. 네. 진짜로. 네.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해외 축구가 대중화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축구로 먹고 살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테스토꿈 안 꿀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진짜 대단한 분이시고 하지만 세계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봤을 때 차손이 이만큼에 있다면 박지성 선수는 그거보다는 반 계단 정도 아래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손 박으로 놨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도로 좀 개인적으로 고트 논쟁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네. 그러면 지소연 선수가 어떤 업적을 지금 쓰고 있는지 제가 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가 막막할 정도로 너무 많은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몇 줄이에요, 이거? 거의 한 페이지가 꽉 차요. 네. 그러면 A4가 네. 일단 클럽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클럽 커리어에서의 개인 수상 WSL 여자 슈퍼리그 프리미어리그예요. 올해 선수상 1회, PFA 올해 선수상 1회, 네. PFA 올해 선수상 2위를 1회 수상을 네. 했고요. PFA 올해 팀에는 첼시에서 7년 뛰는 동안 와. 5번 들어갔습니다. 와.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에 5번 들어간 거죠. 와. WK리그 도우망 올해 미드필드 작년에 수상을 했고 대한축구협회 올해 선수상 7회, 와. 2020년도 FA 커뮤니티 실드에서 MON 뭐 이 정도의 개인 수상 기록이 있고 클럽 커리어의 팀 수상 기록은 일본 나데시코 리그 우승 3회, 황후배 3회, 여자 클럽 챔피언십 이게 클럽 월드컵 같은 지위를 가지는데 여기서 한번 우승을 했고 결승전 결승골 넣었습니다. 이때 첼시 상대로 결승골 넣고 첼시로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위민스 슈퍼리그 프리미어리그죠. 우승 5번, FA컵 2번, 그다음에 FA컵 4번, 리그컵 2번, 네. 커뮤니티 실드 1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번, 준결승 진출 2번. 네. 이 정도로 팀 커리어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몇 같습니다. 개만 언급하시라고 했는데 다 언급하셨네요. 다 했어요. 빼놓을 게 없어요, 진짜. 네. 20번만 써놔가지고. 저희 시작 전에 몇 개만 언급하세요 했는데. Sorry. 네. 그리고 이제 뭐 기록은 뭐 고베 아이낙에서 74경기 33골, 첼시 위민 208경기 68골, 수원FC 위민 2023년 기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8경기 3골 6어시스트, 플레이오프 2골 1개 어시스트. 시애틀 넘어가서 현재 13경기 1골 3개 어시스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클럽만 본 거고요. 국가대표 갈까요? 국가대표 몇 개만 보시죠. 네네. 해주세요. 국가대표 피파 U20 월드컵 실버볼과 실버슈를 2010년에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AFC 19세 이하 여자 챔피언십 득점왕을 2009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정말 많은 활약을 하셨죠. 팀 수상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도 아시안게임 동메달 3회 2010년, 2014년 그리고 18년에 3회를 수상을 하셨고 피파 19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을 2009년에 하셨습니다. 국가대표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위상을 보여주는 지소연 선수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국가대표에서 중요한 거 다 빼먹었거든요. 월드컵 16강 진출 역대 최고이자 최초. 네.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 주장으로 이끌었죠. 역대 최고이자 최초입니다. 역시. 네, 본인이 하시지 그랬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U20 여자 월드컵 3위 이거 왜 말 안 합니까? 본인이 하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제가 할 걸 그랬네요. 네. 스탯을 보면은 A대표 160경기 71골 넣었고요. 네. A매치 남녀 통합 최다 출전에 최다 득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한 이유는 커리어 중후반부부터는 공격수가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 자리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된다면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특히나 국가대표 커리어가 더 그런데 지소연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우리나라 여자 축구의 어떤 역대 최고 성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게 됐어요. 네, 뭐 정말 이 지소연 선수가 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자 축구 위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소연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인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이제 손차박에서 지소연 선수를 만약에 넣는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네. 차박손이라고 하셨죠? 네. 해주시죠. 저는 뭐 이게 막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네.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차지박손 보겠습니다. 네. 네. 차지박손. 박보단 앞에, 차보단 뒤에. 네. 네. 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차범근 전 감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 감독. 네. 지금 직책을 정확하게 저희가. 차범근 선생님. 차범근 선생님이 제일 앞에 있으셨던 이유는 선구자.
정말 축구 불모지에서 독일로 건너가서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친분을 쌓고 프란츠 베켄바우어와 친분을 쌓기 정말 어려워요. 네. 어렵죠. 쉽지 않죠. 루디 펠러 감독 보시고 레브 감독 보고 제 서브였습니다라고 하시는 그게 쉽지 않아요. 레브 감독도 사실 독일 축구계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제 서브였습니다. 이렇게. 네. 아무튼 차범근 선생님이 그런 위상을 가졌다면 지소연 선수는 여자 축구 불모지인 한국에서 혜성처럼 나타났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툭튀. 네,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아시안컵 준우승 19세 이하 여자 아시안컵 준우승 달성했고 피파 여자 월드컵 16강 진출까지 이뤄냈고요. 정말 이 여자 축구 불모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지소연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구자적인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는 차지 박소린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좀 동의를 하는 의견이고요. 네. 저는 여축과 남축을 일단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전제를 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일단 여기다 지소연을 끼워 넣으려면 동등하다고 딱 전제를 했을 때 지소연 선수가 만약에 남자 축구 선수였으면 어느 정도 입지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딱 떠오른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누구죠? 케빈 데브라이너. 이 덕배가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빅클럽을 열망하는 어떤 이 올라가려고 하는 클럽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빅클럽이 되는 과정에서 그 클럽의 성공 커리어를 쭉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첼시 FC 위민도 좀 비슷했어요. 지소연 선수를 데려오면서 원래 리그에서 중상위권 클럽이었던 첼시 FC 위민이 이제는 거의 10년째 프리미어 리그는 우승 거의 밥 먹듯이 하는 팀이 됐고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됐어요. 그래서 지소연 선수가 이 클럽 커리어가 덕배랑 좀 궤적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 PFA 올해 선수상 수상도 있고 베스트 11도 여러 번 들어갔던 걸 생각을 하면 케빈 데브라이너 정도의 위상이다. 이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위미스 슈퍼리그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선수가 됐죠. 그쵸. 그래서 지소연 선수가 딱 더브라이너 정도다라고 봤을 때 더브라이너만큼의 커리어를 쌓은 차손 딱 비교를 하면 전 개인적으로 더브라이너가 좀 미라고 생각하고 덕배가 좀 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승 커리어도 그렇고 개인 수상 커리어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차보다도 앞에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차 손박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제가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박시 님 말 맞음.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을 수 있고요. 저의 말도 근데 여러분 말만큼 소중하잖아요. 저희도 저희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요. 저희도 의견 표출 좀 합시다. 그냥 저희의 의견입니다. 괜히 겁먹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아무튼 이 선수들의 순서가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축구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선수들인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차박은 워낙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논쟁인데 개인적으로 여자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이탑 21 스포츠에서 여자 축구 중계하기 전부터 여자 축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논쟁에 지소연 선수가 항상 어느 정도 좀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랫동안 좀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여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WK리그 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깜짝 코너 두 번째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21라운드 제가 좋은가? 28라운드 제가 좋은가? 간단하게 딱 이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좀 없어서 부상인 선수들이 좀 많은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부상 선수들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 이렇게 좀 부상 선수들이 많아진 이유가 빡빡한 일정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코로나 이전과 같은 28경기 체제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자, 그럼 28라운드 체제의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이 장점 좀 소개를 해주시죠. 28라운드 체제의 장점이면 일단은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일단 경기를 많이 뛸 수 있다면 그만큼 어떻게 노출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쵸. 미디어에 노출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WK리그가 홍보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일단 경기 수가 많아지면 선수들 자체적으로도 이 폼 유지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8경기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는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좋은 점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축구적인 것만 생각하면 21라운드 리그보단 28라운드 리그가 좀 더 정상적이죠. 왜냐면 홈앤 어웨이 경기 수도 2대2로 딱 맞춰야 사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즌 도중에 작년에 21라운드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애매하게 갑자기 한 달 쉬고 이런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리그 쭉 분위기 올리다가 플레이오프 하기 전에 너무 길게 쉬어가지고 김 다 빠지고 네. 이런 느낌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네. 팬분들께서 즐기기에도 쭉 계속 경기가 있는 이슈가 계속 만들어지는 28라운드 체제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우려되는 점은 선수들의 혹사 이슈입니다.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WK리그가 가장 많은 경기를 한 팀이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을 때 얼마나 경기를 치를 수 있느냐 이건데요. 네. 정규리그 28경기고요. 네. 도민체전 치르는 팀들은 최대 4경기까지 치릅니다. 네. 그리고 선수권 대회 나오죠. 선수권 대회는 1라운드부터 만약에 부전승 없이 올라가면 결승까지 갔을 때 4경기입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팀들 있죠. 결승전 인천 현대제철을 치렀고요. 10월 달에 또 가는데 조별리그 3경기 합쳐서 4경기까지 치릅니다. 아침을. 전국체전 나가야 되죠. 한 경기에서 4경기까지 최대 치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오프 진출한다. 플레이오프 1차전, 2차전, 챔결까지 나간다. 플레이오프 한 경기죠. 네. 그리고 챔결까지 나간다 그러면 챔결 1, 2차전에서 총 3경기 최대 네.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팀마다 좀 시나리오들이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챔을 가면 전국체전에 못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천이랑 수원 FC 위민이 가장 좀 많은 경기를 소화할 것 같아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인천. 일단 스쿼드 멤버 28명, 필드 플레이어 25명인데 정규리그 선수권 4경기, 아챔 4경기, 플레이오프 3경기까지 다 치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대 39경기까지 치르게 되고요. 이때 선수당 평균 1,404분을 소화합니다. 수원은 23명 스쿼드, 필드 플레이어 20명밖에 안 됩니다. 정규리그 28경기, 도민 4경기, 선수권 4경기, 전국체전 4경기, 프롭 3경기까지 다 합친다고 해서 최대 43경기까지 치를 수 있어요. 수원FC 유민이. 그랬을 때 필드 플레이어 한 선수당 평균 1,935분을 뜁니다. 이게 주전 선수들의 플레잉 타임에 준하는 플레잉 타임을 평균을 냈을 때도 나오게 돼요. 수원은 좀 경기 수가 좀 많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강채림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잖아요. 네, 그렇죠. 강채림 선수가 부상 없이 한 시즌 다 뛰고, 네. 그다음에 국가대표도 다 간다고 쳤을 때 총 53경기까지 뛸 수가 있더라고요. 와. 4,770분을 소화할 수가 있고요. 매 경기 풀타임 안 뛰고 80분 정도만 소화를 한다고 치면 4,240분을 강채림 선수가 뛰게 됩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여자 축구 스탯은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뛰었거든요. 오, 네. 네, 손흥민 선수가 4,339분 뛰었습니다. 호호. 강채림은 손흥민의 준하는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경기 수가 상당히 많긴 하네요. 네, 생각보다 많죠.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눈앞에 오기 전까진 체감이 안 됐는데 네네. 상당히 체감이 많이 되는 시간들이고 일단은 근데 지금 계속해서 보게 되자면 여기서 지금 대회가 6개잖아요. 정규리그, 도민체전, 선수권, ACL, 전국체전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총 네. 6개인데 사실 여기서 WK리그 8개의 팀이 다 이 대회들을 다 치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저희가 이야기가 최악의 시나리오.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인천과 그리고 수원에 조금 더 집중된 어떤 통계 수치이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WK리그 팀 전체적으로 혹사냐라고 봤을 때는 과반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수치긴 하거든요. 그쵸. 사실 뭐 도민체전 안 나가는 팀들이 대다수고 선수권에서 조기 탈락, 뭐 전국체전도 조기 탈락, ACL도 안 나가고 아챔도 안 나가고 그렇다면 사실 혹사라고 여길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정규리그 28경기랑 선수권 4경기 정도? 전국체전까지 이렇게 총 3개를 나간다고 보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경기 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인천과 수원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 네네. 대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과 수원이 좀 잘하나요? 너무 잘하죠. 네. 항상 좀 올라갈 것 같은 팀들이니까. 토너먼트 무조건 진출할 테고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인천과 수원에게는 좀 2024년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시즌이 됐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인천과 수원에도 뭐 부상 선수들이 좀 있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이것만 보면은 이게 진짜 출전 시간이 많은 건지 경기 수가 많은 건지 좀 보기가 애매해서 네. 유럽에 있는 여자 축구 클럽들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여자 분데스리가에서 한 시즌에 정규리그 22경기를 뜁니다. 그리고 포칼 결승까지 가면 5경기를 뛰게 돼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치르면 6경기, 결승까지 가면 13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위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정규리그 22경기, 포칼 결승 가서 5경기, 챔스 결승 가서 13경기를 만약에 치른다. 그러면 시즌 최대 40경기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바이에른 뮌헨 필드 플레이어가 24명이기 때문에 필드 플레이어 선수당 평균 1,500분을 소화하고요. 이거랑 수원FC 위민의 선수들의 최대 평균 플레잉 타임이랑 비교를 했을 때 400분 정도 수원FC 위민 선수들이 더 많이 뛰게 됩니다. 약 4-5경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경기 수 자체가 많다라기보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도 시즌 풀로 뛰어서 40경기 가까이 뛰고 국가대표까지 갔다 온 선수들 많으니까 네. 합쳐서 50경기 이상 뛰게 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필드 플레이어가 24명이라는 거죠.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남자 축구 클럽들은 경기 수가 더 많죠. 네. 근데 이 팀들은 보통 스쿼드를 27명에서 32명 사이로 운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WK리그에는 20명을 겨우 넘는 스쿼드 멤버를 가지고 또 심지어 그 중에서 3명은 골키퍼고 이런 상태에서 시즌을 돌리다 보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뭐 스쿼드 인원수로 따졌을 때는 지금 분데스리가 팀이 그래도 예시로 나와 있으니까 네. 분데스리가 팀이나 WK리그 팀이나 스쿼드 멤버로 봤을 때는 차이는 없어요. 뭐 인천 28명이고요. 수원은 좀 많이 적어요. 확실히. 네네. 수원은 23명이고 필드 플레이어가 20명이기 때문에 수원은 좀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맞아요. 인천으로 따졌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과 비교해봤을 땐 큰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한 명씩 더 많죠, 인천이.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대회예요. 대회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도민체전은 뭐 제한다고 쳤을 때 그래도 정규리그, 선수권, ACL, 전국체전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인천은 무조건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될 테고요. 네네.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혹사가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유럽 팀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선수의 뎁스가 좀 부족한 팀들이 있어요. 안 부족한 팀들도 있는데 부족한 팀들이 있다 보니까 그 팀들에서 좀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특히나 문경이 조금 더 그럴 거예요. 아마 문경도 뎁스로 굉장히 따졌을 때는. 적은 네. 선수들로 시즌을 돌리고 있고 심지어 한 네. 명은 반도영 선수니까 네. 경기를 거의 못 뛰고 있잖아요. 신인 선수들을 이렇게 신인 선수들은 또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많이 어렵죠. 어렵죠.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좀 요약을 해드리면 경기 수 자체는 크게 막 많은 건 아니다. 네, 근데 사실, 네. 문제는 스쿼드 뎁스가 부족한 팀들이 있어서 그 팀들에서 문제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21라운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28라운드로 이번 시즌처럼 쭉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경기 수가 많다면 많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리그는 홀수로 진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21경기를 했을 땐 한 팀당 3번씩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거는 좀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근데 2번당 만나게 쳤을 때는 그런 경기 수가 많이 적어지고요. 아무래도 네. 팀이 많이 적다 보니까 16경기가 되는 거죠. 네네. 16경기는 너무 적은데 그래서 28경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28경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거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선수풀이 너무 적어요. 지금 유소년 자체로도 선수풀이 너무 진짜 적고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팀도 적기 때문에 뭐 경기 수가 많건 적건 이거는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좀 이런 토론을 했을 때 시스템적인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당장 내년에 시즌 일정을 짤 때도 걱정은 되겠지만 28경기로 짜는 게 맞긴 맞다. 28경기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저는 만약에 제가 일정 짜는 사람이면 2025년의 일정은 21경기로 조정을 하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이게 스포츠적으로 더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선수들 혹사가 실제로 특정 팀들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줄이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1라운드제로 했을 때 뭐 전혀 안 돌아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네. 불편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일단 21라운드제로 돌아가되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건 짝수 라운드가 맞죠. 그렇게 좀 가정을 하고 일단은 경기 수를 좀 축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선수풀을 확충하는 시간을 거친 이후에 28라운드제로 돌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선수 스쿼드에 문경상무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구단들 있잖아요. 최소 뭐 25명을 등록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드래프트에서 선수들을 더 뽑으시겠죠.
네. 구단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든 일단 뎁스는 확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이제 좀 선수풀을 좀 넓혀 나가는 시도가 제도적으로 조금씩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제도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 여자 축구가 많이 흥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죠. 네, 저희가 더 해야죠. 너무 좀 초라하고 볼품없긴 하지만 네, 네, 네. 노력할게요. 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들은 다 한번 살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문을 닫는 시간인데 네. 저희 평소에 뭐 사담하면서 마쳤는데 이번 주는 좀 드릴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왕기 시작이에요. 네. 여왕기가 시작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는 아마 저희 둘 다 매일 중계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는 휴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합천으로 8일 동안 유배를 갑니다. 네, 합천에 직접 가실 예정이고요. 네, 8일 동안요. 네, 가서 보고 싶은 선수 있나요? 조혜영 선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조혜영 선수. 혜영 선수랑 좀 친분 많이 쌓고 돌아와 주세요. 제가 조혜영 선수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정말 없는데. 네, 저도 없어요. 네. DM으로만. 네. DM으로만. 예, 없는데.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연축 매거진은 쉬어가고요. 7호는 2주 후에 공개가 될 겁니다. 네. 대체하기 위한 라이브 방송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28일 11일간 합천군 일원에서 여왕기 대회가 개최가 되고요. 네. 모든 경기가 다 17시부터 선수들이 이제 체력 문제가 있고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17시 이후만 경기를 치르고요. 네. 가장 늦은 시간 경기는 또 8시 경기도 있어서 거의 뭐 10시에 끝납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저희 퇴근하면 어떡하죠? 저 네. 사무실에서 집 가는데 2시간 걸리는데 10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이제 12시가 넘는. 저는 뭐 합천에서 퇴근해서 뭐 좋네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합천 가는 게. 그런가요? 네. 왜죠? 선수들도 만나고 선수들도 만나고 또 이제 퇴근도 빨라지고. 퇴근도 빨라지고. 죄송합니다. 집에서 좋네요. 편안하게 잘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현장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결승전 일정 정도는 좀 안내를 해주시죠, 최현주께서. 결승전 일정인데요. 제가 합천에 다 가 있는데 결승전은 보통 다 현장 중계를 합니다. 결승전 일정 및 중계 안내를 해드리자면 결승전은 그래도 오전 경기들이 있어요. 초등은 25일 화요일 오후 5시죠. 초등 결승전은 오후 5시에 유채호 캐스터와 김재현 캐스터 우리 슈림프가 같이 가고요. 저는 이건 사무실이에요. 이건 사무실인가요? 네, 이것만 사무실입니다. 결승. 제가 또 착각이 있었네요. 이건 사무실에서 또 편하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중등 결승전은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조원석 캐스터와 또 김경훈 캐스터가 같이 합니다. 이 또 조원석 김경훈 조합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저도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날은 고등 결승전이 있습니다. 목요일 또 같은 시각에 오전 10시에 최현준 저와 그리고 홍현석 캐스터 최홍 조합 출격합니다. 이것도 처음이죠.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최홍 조합이 이번 여왕기의 메인 조합이에요. 메인 조합이죠. 네네. 저희 둘이 계속해서 가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초등 결승과 중등 결승과 고등 결승이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 대학 결승은 27일 전인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또 최홍 조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뵈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결승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요. 여자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 봐주시죠. 저희 빼있고 인터뷰도 하고요. 오프닝 맞아요. 같이 있습니다. 저희 얼굴 여기서뿐만 아니라 홍윤석 캐스터 얼굴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보고 싶다면 홍윤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게 목소리가 잘 올라가요? 홍윤석 캐스터가 부르는 이하이의 한숨 듣고 싶지 않으세요? 부를 거예요? 방송에서? 아니요, 근데 한번 부르셨다고 하길래. 진짜요? 네, 좋네요. 진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메이징하네요. 아무튼 홍윤석 캐스터의 얼굴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이탑 21스포츠 그리고 그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짜장새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네. 빠르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슈파!